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소개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고요. 네.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서는 약간 닉네임으로 뉴욕 굴비라는 네.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뵙고서는 이렇게 간호사 생활에 대해서 네.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셔가지고 네네. 좀 이번에는 뉴욕에서 간호사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일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런 것들도 좀 여쭤보려고. 네, 좋아요. 네, 저는 네. 항상 간호사 직업에 대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잘 말하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미국 간호사에 대해서는 네. 약간 미국 간호사를 한국에 계신 간호사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싶어서 약간 그런 말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면 되게 미국 간호사 생활에 대해서 지금 되게 엄청 만족하시나 봐요. 네, 물론 장단점이 있죠. 막 여기가 파라다이스나 뭐 이렇게 네. 유토피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은 훨씬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서 네. 제 친동생도 지금 간호학과 들어갔거든요. 입학해 그래요? 곧 있으면 졸업을 하는데 네. 저를 보고 간호학과를 간 케이스예요. 아, 진짜요? 네, 원래 경찰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그러면은 동생분도 지금 미국으로 오실 네, 지금 계획인가요? 간호학과 4학년 한국에서 다니고 있는데 네. 미국을 오려고 간호학과를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럼 미국에 오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한국에서 경력이 필요한 건가요? 네, 일단 미국에서는 경력직을 뽑아요. 왜냐면은 뭐 신규 간호사들은 미국에도 넘쳐나니까 외국인을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제 경력이 좀 괜찮은 네. 간호사들을 뽑으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이민 수속 기간이 뭐 수속 시작하자마자 바로 미국에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리니까 그 동안의 경력을 쌓으면은 2년의 경력이 생기면은 그걸로도 충분히 미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럼 대부분이 2년이 미니멈 한국에서 경력 쌓아야 되는 게 그런 정해진 조건인가요? 룰은 없지만 보통 2년이면은 좋고, 솔직히 미국에 오신 분들 대부분은 2년 이상의 경력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제 뉴욕 굴비님께서는 한국에서 경력이 얼마나 있으셨어요? 저는 4년 반 정도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준비하실 때는 간호학과를 이제 한국에서 졸업을 네. 하시고 그다음에 한국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네, 한국에서 간호학과 졸업하고 한국 면허증, 간호사 면허증을 받고 네. 그다음에 미국 간호사 면허증 시험을 보고서 따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이민에 필요한 영어 점수가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이민 왔을 때랑 지금 법이 바뀌어서 달라졌지만 제가 왔을 때는 IELTS라는 시험을 봤어야 됐어요. IELTS 아니면 토플 둘 중에 하나를 봤어야 했고, 지금은 간호사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민에 좀 관대해져가지고 토익으로만으로도 올 수 있게 바뀌어서 훨씬 수월하게 오실 수 있어요. 요즘 미국에 그렇게 간호사가 좀 많이 부족한가요? 왜 그런가요? 저는 부족한 걸 못 느끼겠지만 네. 그러니까 한국은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반면에 여기는 이제 충분히 좀 넉넉하게 뽑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활동을 이제 간호사로서 그 근무를 하시다가 좀 미국에 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신 케이스인가요? 일단 저는 뭐 학생 때만 해도 미국에 와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신규 간호사 시절 때 솔직히 3교대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3교대가 뭐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아침 근무, 낮 근무, 밤 근무 이렇게 8시간씩 교대로, 왜냐면 병원은 24시간 돌아가니까 교대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침 근무자면 아침만 일해요. 그리고 밤 근무자면 밤에만 일하고. 그래서 스케줄이, 그러니까 바이오리듬 맞추기가 훨씬 수월한데, 한국은 뭐 오늘 아침 근무했다가 내일 밤 근무했다가 뭐 이렇게 약간 불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특히. 그거를 자기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할 아침? 수 없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딱 병원에서 정해주는 대로 그 네네. 스케줄에 맞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며칠씩 이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주 5일제니까 모든 한국인들이 그렇듯이 주 5일제니까 한 달에 뭐 20일 정도 일했으려나요? 그럼 그거에 비해서 지금은 지금은 네. 주 3일제 일을 하니까, 근데 대신 뭐 단점이 있다면 12시간 근무예요. 그래서 2교대니까 12시간 근무니까 주 3일을 하면은 이제 풀타임의 그 시간이 맞으니까 주 3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반 근무고 보통 7시부터 7시까지. 7시부터 네, 7시까지. 아침 7시, 저녁 7시 이렇게 교대를 네. 하거든요. 그럼 요즘은 그러면 반 근무를 하세요? 낮 근무를 네, 하세요? 제가 계속 낮 근무만 아침 근무만 하다가 네. 이번에 이직을 했는데 네. 거기서 밤 근무 자리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밤 네.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네. 저랑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일은 정말 편하고 너무 좋은데. 반 근무가 오히려 더 편해요? 일이? 그럼요. 각종 뭐 수술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주로 낮에 이루어지고 밤에는 환자들이 대부분 자잖아요. 네. 그래서 딱히 할 일이 별로 없는데 네. 오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네. 너무 항상 졸리고 잠만 자다가 쉬는 날이 끝나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나 워라밸이 좀
깨지는 것 같아서 네. 낮근무로 바꾸려고 일단 신청을 네. 해놔서 올해 말에 낮근무로 가기로 했어요. 그럼 반근무는 좀 더 낮근무보다 시급이 센가요? 아니면 똑같아요? 네, 시급이 더 세요. 아, 시급이 있었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4점 몇 불이 더 붙어요, 시급으로. 근데 시급으로 4점 몇 불면은 저희는 12시간이니까 하루면 얼마죠? 50불. 50불이면 한 달로 치면 되게 큰 그쵸. 비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한국에서도 주 5일 8시간 근무라고 하지만 오버타임이 돈을 받지 않는 오버타임이 너무 당연시되는 문화라서 아. 사실 한국에서 반근무 할 때도 11시간, 12시간 했었던 건 똑같으니까요. 11시간, 12시간 그러면은 다 기록이 되잖아요. 8시간 원래만 해야 아니에요. 되는데. 그냥 아, 그래요? 연봉에 다 이렇게 포함이 약간 되는 식으로 연봉식이어서 되고. 아울리가 아니라 그냥 네네네. 샐러리식인 개념이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약간 오버타임에 대한 돈을 잘 채정을 안 해주죠. 어떻게 그래요? 방법도 잘 모르고요, 솔직히. 네.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신청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 한국은 뭐 샐러리 제도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만약에 시급으로 환산을 한다면은 여기 시급이 좀 더 센 편인가요, 미국이? 아, 훨씬 세죠. 훨씬 왜냐면은 물가가 다르잖아요. 아, 많이 받아야 돼요. 네. 여기서는. 한국 월급으로는 절대 못 살죠, 여기서는. 그쵸. 많이 받기도 한데 여기 살아도 실제로 모으는 돈은 여기가 개인적으로는 훨씬 많아요, 한국보다. 아, 그래요? 한국에서 너무 조금 받기도 했었고 뭐 네. 이거는 사람마다 씀씀이가 다르긴 한데 네. 뉴욕에 와도 돈 못 모으는 사람은 못 모으고 네. 잘 모으는 사람은 정말 잘 모아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쵸. 모으는 네. 방법은 천지 차이죠. 네. 3교대 근무를 하시다가 좀 약간 심신이 많이 지치셨나요?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네, 일단 몸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정말 최소의 적은 인원으로 병원을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업무 과다가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냥 뭐랄까, 한국 간호사들은 간호사 일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잡들을 간호사가 다 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미국 네. 와서 보니까 아, 이건 간호사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 예를 들면 간호사가 한국에서는 모든 그 드레싱 물품이라든지 물품 관리도 간호사가 해요. 그러니까 뭐 항상 출근하면은 카운트를 해서 물품이 병동에 몇 개가 구비되어 있고 이런 거 카운트하고 부족하면 신청을 해야 되고 그걸 네. 또 받아서 또 카운트하고 막 이런 식인데 여기는 물품만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아. 있고 병동에 다 상주해 있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서류 네. 같은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전 잘 모르지만 원무과가 할 일인데 네. 근데 간호사들이 다 하고 무슨 비급여 치료 같은 거를 받을 때도 사인 동의서 이런 것도 간호사가 다 받아야 하고 네. 뭐 금액 설명도 간호사가 다 해야 되고 아. 사실 간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엄청 분업화가 잘 돼 있네요. 그 미국이 약간 행정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맞아요. 좀 그냥 간호사는 간호 일만 맞아요. 할 수 있도록 음. 좀 분업화가 되어 있네요. 뭐 약 관리 같은 것도 간호사가 네. 다 했었고 그리고 또 뭐 청소 같은 것도 네. 간호사가 어느 정도는 했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는 청소를 해본 적도 당연히 없고 아, 진짜 딱 교과서에 있는 간호사 일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저도 약간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제 생물학 실험을 할 때 미국에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대학교 실험실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실험하고 나서 뭐 닦고 이게 비커 같은 거 닦고 이런 것들 그냥 본인이 실험했으면 본인이 약간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여기는 그냥 어디다 내놓더라고요. 그럼 내놓으면 누가 다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러면 다 청소해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그냥 실험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그냥 쓰기만 하고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미국은 확실히 약간 뭔가 어셈블리 라인 같이 그 약간 좀 분업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일을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그분들도 뭐 청소부나 뭐 이송용 그분들도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영역을 도와준다는 생각에 침범을 하면 그분들은 되게 안 좋아해요. 그렇죠. 오히려 막 도와주려고 하면 그거 왜 맞아요. 도와주냐고 막 그 내 이렇게 잡인데 얘기하죠. 너가 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맞아요. 좀 그런 문화가 좀 다르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국에서 근무를 하신 다음에 약간 이런 피로감이 좀 축적이 되신 거예요? 사실 신규 간호사 때 네. 그냥 처음부터 저는 이걸 평생 할 직업은 아니다 딱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할 수는 없고 앞으로 뭘 해야 할까라는 시간을 처음 신규 간호사 1년 동안 계속 찾아봤어요. 간호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간호사 말고 뭘 할 수 있을까? 편입을 해서 저 과학 선생님도 하고 싶어가지고 뭐 사대로 편입을 할까? 아니면 공무원 준비를 할까? 공무원 책도 사보고 아니면은 아예 다른 직업으로 그 로스쿨을 갈까 해서 그 로스쿨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리트인가 LET 무슨 네, 시험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책도 막 읽어보고 진짜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도저히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다가 이제 해외로 눈길을 돌렸고 네. 그래서 아 나는 해외에 나가야겠다 네. 싶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영어권 국가들을 쫙 다 리스트를 뽑아서 네. 그 중에서 한국인이 살기에 괜찮고 플러스 간호사로서 살기에 괜찮은 나라를 골라서 미국이 되었고
미국으로 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호사가 내 천직이라고 느끼긴 느꼈던 거네요. 그러니까 다른 약간 직업도 고려를 해봤는데 네네. 하고 싶은 건 없고 간호사는 맞아요. 계속 하고 싶고 근데 네, 일 자체는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아직도 제 직업이 너무 좋거든요. 네. 뭔가 사람들을 도우면서 돈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프라이드도 있고 직업은 좋은데 이제 한국에서 쭉 하고 살기에는 너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드니까 올해는 못하겠다 싶었던 거죠. 그러면은 좀 더 백그라운드를 여쭤보면은 한국에서 평생 자라나셨나요? 뭐 네, 외국에서 산 적 한 번도 없고. 없어요. 어. 30년 한국에 살았어요. 이제 대학교 때 보면 친구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네. 친구들이 방학마다 한국으로 오면은 미국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그때 약간 환상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맞아요. 여행으로 언젠가 가봐야겠다만 생각했는데 네.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근데 사실 이민이라는 게 인생에 굉장히 큰 결정 그런 거잖아요. 인생의 네. 전환점. 자기가 평생 동안 살다 왔던 맞아요. 데를 떠나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뭐 네.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너무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되겠다 네. 해서 내가 평생 살 곳이니까 여행을 한번 가서 봐봐야지 해서 2018년도에 뉴욕에 여행을 왔다가 뉴욕에 정말 사랑에 빠져가지고 뉴욕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네, 그래, 여기는 살아야 된다 싶어서 바로 이제 준비를 착착착 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준비를 영어 시험도 봐야 되고 언어적인 한계도 있을 텐데 그걸 네.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저는 사실 회화 공부를 따로 한 적은 없고요. IELTS라는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거를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하는 시간들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우울했던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전 영어가 너무 싫었어요. 수능 때도 남들이 수학을 포기할 때 그때 당시에 수포자라는 단어가 유행이었거든요. 네, 수학을 포기한 맞아요. 자들. 그쵸? 네. 근데 저는 영포자였어요.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는. 그럴 정도였고 저는 대학교 때 남들 다 취업 준비한다고 토익 시험 보러 다니는데 전 토익 시험도 봐본 적도 없고 영어가 너무 싫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와야겠으니까 했죠. 영어 공부를 열심히. 그 영포자가 네. 영포자가 그 미국에 오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한 정말 거네요. 힘든 시간이었어요. 정말 일하면서 했어야 네.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뭐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본인이 막 책 읽어가면서 하셨어요? 그 IELTS가 사실 영국 시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인 튜터를 화상 통화로 해가지고 매일 화상 영어로 뭐 50분씩 이렇게 했죠. 사실은 필기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필기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근데 사실 한국인들은 네. 약간 그런 거에는 좀 강하잖아요. 수능 때도 리딩은 있었으니까 네. 뭐 그런 거는 따로 공부를 안 했고 네. 스피킹만 공부를 했는데 스피킹을 공부하면은 자연스레 뭐 리스닝, 리딩, 라이팅 다 오르더라고요. 저절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머지 세 과목은 총 4과목이 있어요. 네. 리스닝, 리딩, 라이팅, and then 스피킹 있는데 네. 나머지 세 과목은 거의 공부를 한 적이 없고 네. 스피킹만 했는데 자연스레 다 올랐어요. 그게 시험이 만점이 몇 점이에요? 9점 만점이고 9점 제가 만점. 그때 필요했던 건 7점이었어요. 7점이면 그래도 꽤 어려울 텐데 영포자로서 정말 그 힘들었어요. 7점을 맞추는 건 굉장히 힘들었을 정말 텐데.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네. 그 주변에 있는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되게 늦게 점수가 나온 케이스예요. 그러면 그 7점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리셨어요? 거의 2년? 2년 동안 그럼 쉴 새 없이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따로? 뭐 쉴 새 없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쉬기도 했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쉬어야죠. 당연히 사람은 쉬어야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슬럼프가 오면은 진짜 막 몇 달씩도 안 하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 너무 하기 싫으니까. 근데 네. 이제 했죠. 어떻게든 네. 했습니다. 미국에 오려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셨어요? 뭐 미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한다던가. 사실 뭐 미국 간호사를 주변에 아는 사람은 없었고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본 게 전부였고 그리고 제가 준비했을 때는 18년도면은 그때는 약간 인스타그램도 많이 안 하던 시즌이고 정보를 얻을 만한 소스가 별로 없었어요. 기껏 해봐야 네이버 카페 정도. 거기서 네이버 카페에서 정보를 많이 얻었죠. 근데 네.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으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 DM이 미국 간호사 질문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답해주는 게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도 네. 되게 일일 텐데 일일이 답해주는 너무 좋아요 것도. 저는. 그래서
정말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만약 오신다고 하시면은.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인터뷰 같은 건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거는 뭐 네이버에 또 찾아봐가지고 그 예상 질문들을 다 뽑은 다음에 네. 미리 이제 답변을 스크립트를 다 만들어서 써놓고 네. 이제 달달 외웠죠. 그때는 아. 영어를 못하니까 지금도 병원 인터뷰를 보라고 하면은 예상 질문을 다 뽑아서 달달 외워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왜냐하면 예상 질문은 어차피 인터넷상에 좀 도와주시는 네. 글들이 많으니까 다 비슷해요. 네.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면서 하면 되고 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들도 아마 다 연습을 할 거예요. 아, 누가 인터뷰에 그쵸. 그냥 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뉴욕에 온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네. 결심을 하셨는데 사실 비자 문제도 있고 일단 네. 한국에서 미국 간호사 면허를 따는 게 첫 번째 순서예요. 네. 모든 이민의 시작은 미국 간호사 면허를 따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을 스폰해줄 에이전시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간호사는 최소 영주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J1, H1 그쵸. 뭐 이런 거 잘 네. 모르지만 그런 걸로 일할 수가 없어서 아 그래 네. 아예 워킹 비자가 없고 네네 그냥 그린카드 나 시민권이 네. 돼야 있어야지만은 네네. 그래서 영주권 스폰해줄 에이전시를 찾아서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받죠. 네. 그래서 이제 잡 오퍼를 받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면서 네. 영어 공부를 하면서 경력을 쌓으면서 한국에서 기다리고 이제 그린카드 대사관 인터뷰를 본 다음에 승인이 되면은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 돼요. 뭐 에이전시는 근데 뭐 사기 이런 거 없어요? 에이전시를 어떻게 골라요? 한국에서 사실 미국에 있는 에이전시잖아요. 네네. 이거를 찾고 연락하고 막 이게 괜찮은 에이전시인지 막 그걸 분간하기 힘들 텐데 그걸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미국으로 오시는데 사실 한국 에이전시는 굉장히 비싸요. 3천만 원 넘는다고 들었어요. 아, 수업비가. 그래요? 근데 미국 에이전시는 돈을 안 내는 에이전시가 많고 아니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냥 몇백만 원 변호사 고용비만 내는 에이전시가 많거든요. 저도 그런 걸로 왔는데 그때 뭐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미국에 먼저 와 계신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글을 보고 약간 에이전시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나 골라서 왔죠. 제가 온 에이전시는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일단 뉴욕으로만 보내요. 아, 병원을. 그래요? 그랬고 계약 기간도 상대적으로 18개월이면 되게 짧다고 생각했어요. 금방 네. 하잖아요, 18개월. 그쵸. 그래서 선택을 했고 다행히 18개월을 여기서 일을 하면은 에이전시 소속이 아닌 약간 다른 병원에 네네. 갈 수 있는 그런 네, 자격이 맞아요. 주어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그런 에이전시들은 뭔가 그러니까 자기 소속 간호사를 이제 병원에 넣으면은 거기서 약간 뭐 피 같은 걸 그냥 받는 식으로 하겠네요. 제 월급에 제 시급에서 이제 몇 퍼센트를 에이전시가 떼가죠. 네,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에이전시 네. 기간에는 사실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계약 좀 기간 짧은 에이전시를 네.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계약 기간 짧은 에이전시 네. 찾는 게 이제 저는 18개월이었으니까 18개월 후에는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에이전시를 다 정했어요. 에이전시를 다 정하고 미국에 오기로 결심을 해서 영주권 들어가면은 이제 영주권 받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저 같은 네. 경우는 엔클래스 그러니까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 본 날부터 네. 미국 출국하는 날까지 네. 2년 반이 걸렸는데 저 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코비드와 네. 트럼프가 껴가지고 네. 문호가 막혔었어요. 아. 그래서 2년 반이 걸렸지. 만약에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하면 2년 좀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중간에 트럼프가 꼈다고요? 트럼프와 코비드가 트럼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문호가 막혔었습니다. 아, 그럼 보통은 한 2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네. 2년 정도면은. 근데 그거는 네. 또 너무 달라요. 아시잖아요. 아, 이미 네. 문호가 뭐 닫혔다 열렸다. 맞아요. 닫히면 맞아요. 또 언제 열릴지 모르고. 네. 영주권이 한국에서 이제 2년 동안 그 프로세싱을 다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 영주권이 네네. 나올 때까지. 미국 정책상 뭐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이런 약간 헬스케어에 있는 쪽 분들한테 영주권을 확실히 잘 주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엄청난 어드밴티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한국의 간호사인 분들이 미국에 뭐 이민을 오고 싶다고 하면은 그 옵션은 네, 저는 지금 18년째 사는데도 영주권이 없으니까 이제는 미국에 오신 지 몇 년이 되셨어요? 저 이제 3년, 다음 달에 3년 돼요. 그러면은 좀 예상하신 거랑 비교해봤을 때 어떤가요?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좀 다른 점이 좀 있나요? 미국 처음 왔을 때 1년 차 때 한인 미용실을 갔었는데 네. 그때 아주머니께서 적어도 3년은 살아봐야 이 도시가 너랑 맞는지 알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3년째가 딱 됐잖아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요? 뉴욕에 약간 살면 살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올 때랑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은근히 뭔가 미국이 주는 그러한 직장에서 오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뭔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뭐 돈도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 대학교의 대학원은 무료거든요. 그래요? 네, 뭐 택스는 제가 내겠지만 어. 무료라서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대학원 보내준다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되게 비싸거든요. 네. 돈 주고 가려면은 네. 뉴욕 대학원이니까. 그런 거나 뭐 자격증 같은 걸 따면 연봉이 오르고 뭐 이러한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베네핏이 되게 좋네요. 일적인 부분은 그러면은 100% 다 만족을 하세요? 뭐 단점 같은 건 없나요? 한국에 비해서? 단점도 많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영어로 일하는 거, 제 네. 모국어가 아닌 거. 뭐 그렇죠. 이제 3년이 됐으니까 이제 일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사람들이 스몰톡을 되게 많이 해요. 게다가 저는 스몰톡. 밤근무잖아요. 밤새도록 간호사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병원에는 간호사들 인종의 80%가 흑인이었고, 네. 지금 병원은 80%가 백인이고 20, 30대예요. 얼마나 말이 빠른지 정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는 해도 뭔가 네. 끼어들 타이밍도 못 찾겠고, 거기서 느끼는 약간의 소외감? 네. 그런 게 있어요. 소외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영어로 할 때 괜히 환자들한테 미안해질 때가 많아요. 네. 뭔가 더 자세히 이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영어가 네.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릴 네. 때도 있고, 네. 그냥 진짜 필요한 것만 설명할 때도 많고, 네. 이럴 때 조금 약간 미안함도 들고 네. 좀 자괴감이 들 때도 많고요. 그 사람들 간의 관계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또 다른 행정 직업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그 분위기 한국이랑 좀 다른 게 있나요? 네, 달라요. 일단 미국인들의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되게 루드하지가 않고 약간 되게 존중을 해주는 문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직업 간에 이렇게 서열이 있지 않고 다 평등하게 이렇게 일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의사들도 보면은 약을 처방을 내더라도 간호사랑 다 디스커스하고 하고자 하고, 뭐 같이 뭔가 환자 상태에 대해서 약간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네. 매 아침에 각종 뭐 의사들 그리고 뭐 사회복지사 간호사들 모두가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환자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게 한국에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요? 네, 다른 직업들도 사실 한국에서 병원의 간호사 스테이션에는 간호사랑 전무사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간호사 그리고 전화 받는 직원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래요? 물품 채워넣는 직업이 따로 있고, 이게 그 상주에 있어요, 스테이션에. 한국에서는 전화도 간호사분들이 간호사가 받아야죠. 엄청 그래요? 바빠요. 한 손으로 전화 받고 한 손으로 여기서 말 들어야 되고 정말 너무 바빠요. 근데 여기는 전화 받는 사람도 따로 있고, 뭐 서류 정리해주는 사람도 따로 있고, 네. 그런 사람이 2명이 상주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물품 채우는 사람 따로 있고, 네. 이게 상주에 있다는 게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옛날에 그런 사진도 있었잖아요. 왜 그 백악관인가 어딘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청소부 하시는 분이랑 이제 그 피스펌프 하는 약간 그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상징하는 게 청소부와 대통령인데도 대통령이 이 청소부의 그 약간 잡을 되게 리스펙트 해주고, 거기에 약간 수평적인 관계 같은 친구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청소부 분들도 네. 뭐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네. 일단 병원은 병동의 상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병동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친구예요. 엄청 네, 친하게 그러니까요. 지나고 그랬어요. 저 또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요? 그 네. 병원에서 매니저가 한국으로 치면 수간호사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저랑 1대1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매니저 방에서 막 휴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네. 뭐 왠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창백한 전형적인 백인의 아줌마인데 네. 너무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심장 움켜쥐었어요. 그랬더니 네. 매니저가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나 너무 심장이 떨려. 왜냐면 네. 너랑 이렇게 둘이 이야기하니까 너무 떨려. 그랬더니 대체 뭐가 떨리냐? 한국 수선생님은 어떻길래 그런 거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수선생님이 거의 탑 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다른 네, 점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거는, 이제 물론 로펌에서는 되게 좀 안 좋은 스토리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게 되게 인텐스한 환경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다 보면은 서로 막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긴 많아요. 많긴 많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이제 생각의 체계가 뭐냐면은 보스들이 내가 보스를 위해서 일해주는 게 아니라 보스들은 자기 일을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 너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또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보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매니저 입장에서도 내가 너를 어떻게 이제 도와줄까라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한국에서는 너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 이게 아니라 환자들이 간호사를 대하는 미국에서 vs 한국에서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사실 네.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근데 한국은 약간 손님은 왕이다처럼 네. 환자가 왕인 경우가 많아요. 아,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어쩔 수 을이 없죠. 되는 경우가 많지만 네. 미국은 약간 을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좀 사회적으로 조금 리스펙트하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 조금 네. 더 공손할 수는 있지만 뭐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미국은 약물 중독자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돌아버리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상대하기는 정말 어렵고 근데 그거는 진짜 무섭지 않아요? 약간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그런 네. 사람들 본 적도 없고 여기서 그런 사람들 대하는 게 되게 힘들 텐데. 처음에는 되게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코드 버트라고 해서 네. 이제 환자가 난동 부리면 네. 그 즉시 코드 버트라는 걸 전화해서 띄워요. 네. 그러면 정말 덩치가 큰 미드에서 보다 덩치가 큰 건장한 남성분들이 한 네. 진짜 우르르르 다 와가지고 어... 환자를 바로 묶어요 침대에. 어... 묶지 않는다고 해도 단숨에 이렇게 좀 제압을 한 다음에 저는 네. 이제 안정제라는 네. 걸 주사를 바로 투약을 하면은 네. 이제 환자들은 좀 가라앉게 되고 어... 약간 그래서 사실 제가 물리적으로 뭔가 위협을 당할 일은 조금 적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워낙 뉴욕에서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혹시나 한국에서 일할 때보다 조금 더 좀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나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요? 왜냐면 뭐 제주자들도 오고 하니까 제주자들은 뭐 그 수갑을 뭐 침대에 차고 있고 교도관들이 2명씩 상주를 하고 있지만 수감자들이 여기 그냥 시티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요? 병원에 와야 할 상황이 있으면은 오는데 그래요? 네, 그 교도관 2명을 달고 와요. 교도관 2명이 문에 딱 지키고 있고 네. 그리고 수갑을 침대에 묶고 놓은 상태로 이제 있긴 한데 네. 솔직히 그 방에 혼자 들어갈 땐 좀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교도관이랑 같이 들어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할 수 네. 있구나. 아무래도 문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하고. 문화 차이 많죠. 대할 특히 네. 뉴욕은 네. 제가 미국의 10몇 군데 도시를 여행해봤지만 특히 네. 뉴욕만큼 다문화인 곳을 못 봤어요. 정말 네. 너무 다양해서 환자마다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간호도 하고 말도 해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울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종교도 다르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정통 유대교인 사람들은 금요일 토요일은 전기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불도 내가 꺼줘야 되고 네. 그래서 콜벨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불을 그러니까 이걸 스위치를 못 누르는 네, 거예요? 못 눌러요. 네. 그렇구나. 정통 유대교는 못 눌러요. 그리고 아.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미리 떠다 놓은 세숫대야에 물에 손을 씻고 일어나야 된다든지 진짜요? 그리고 뭐 코시어 음식이라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만 먹어야 되고 약간 그런 걸 다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오실 때 그냥 설문조사 그런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담당 부서가 어디 있겠죠? 네. 보면은 컴퓨터에 다 나와 있어요. 네네. 여기서 분업화의 그 장점이 나오네요. 네네. 한국은 이렇게 걸어서 입원 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네. 미국은 무조건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오거든요. 응급실에서 모든 조사를 다 마친 상태예요. 걸어서 올 정도의 컨디션이면은 입원을 안 하죠. 유태인 분 얘기 되게 재밌네요. 왜냐면 저는 보스가 유태인일 때 되게 편하거든요. 왜냐 금요일 날 이제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뜰 때까지는 어차피 그분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저는 그냥 토요일 날 시간 날 때 정리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토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일요일 아침에 볼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는. 근데 유대인 친구랑 그 간호사랑 같이 네. 일하면 또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친구예요. 너무 네. 착하고 유쾌하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저랑 네. 연차가 비슷하니까 네. 그 친구는 토요일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자꾸 제가 토요일마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게 좀 토요일엔 나도 놀고 싶은데 그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동료가 유태인이면 그런 게 좀 단점이 또 맞아요. 있네요. 또 동료들도 약간 문화가 너무 다양하니까 네. 보는 재미가 있어요. 갑자기 휴게실 갔는데 어떤 직원은 이제 히잡 쓰고 담요 깔고 기도를 절하고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문화를 보는 게 저는 너무 즐거워요. 네. 뭐 환자 보는 이제 그 숫자라던가 이런 것도 한국
한국이랑 비교해서 한국도 병원마다 너무 다른데요. 네. 미국 방식처럼 이렇게 자기 환자가 정해져 있는 병원들도 있고 네. 제가 일했던 병원은 이제 모든 간호사가 모든 환자를 같이 봐요, 동시에. 네. 그런 병원에서만 일을 했었는데 네. 여기서는 무조건 자기 환자가 정해져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병동 같은 경우는 1대4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이에요. 이렇게 딱 거의 저희 병원 팔리시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최대 1대5를 못 넘어요. 근데 보통 1대4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제가 그 듣기로는 뉴욕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간호사로 일해 보셨다고 하는데 그 어디서 혹시 일을 저 하셨죠? LA에서 일을 네. 해봤고요. 트래블 너스로 한 3, 4개월 일을 해봤었어요. 네. 그 트래블 너스가 뭐냐면 주소는 뉴욕에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러 떠나는 거죠. 단기 계약으로. 보통 13주로 계약을 해서 네. 예, 단기로 뽑는 병원을 찾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제가 항상 정착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을 여행 다닌 이유도 그거예요. 어디에 정착하면 좋을지. 네. 그래서 몇 개 도시를 여행을 하고 그래서 제일 한국인으로서 살기 좋다 생각한 게 이제 LA랑 뉴욕이었어요. 그래서 LA 한번 살아보자 해서 갔던 거고 LA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제 네. 저한테는 뉴욕이 조금 더 맞았죠. 정말 거기 살아본 건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면은 살아보지 않았으면은 뉴욕에 살면서 계속 LA 살면 어떨까 계속 생각을 했을 텐데 업무적인 부분은 아예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LA랑 LA는 캘리포니아라서 캘리포니아만의 간호법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아마도 1대5, 4-5 넘으면 안 돼요. 아예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네, 있어요. 근데 뉴욕은 넘는 병원이 많죠. 네, 근데 1대5라는 거는 네.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그 절대 못 넘어요. 일반 병동에서. 근데 뉴욕은 넘는 병원이 많고 뭐 저는 운이 좋게도 제 병원만의 팔리시가 있기 때문에 네. 안 넘지만 캘리포니아는 어딜 가나 그게 지켜지니까 좋은 것 같고 네. 돈도 뉴욕보다 훨씬 많이 줘요. 오,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네. 특히 북캘리가 그 리빙 코스트가 비싸서 그런지 네. 그러면 트래블러 널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트래블 너스 에이전시를 찾아서 또 전화로 인터뷰를 또 봐야 에이전시가 돼요. 있구나. 네네 에이전시로 가는 거예요. 하면은 웬만하면 그냥 자기가 여기 가고 싶다고 하면은 돼요? 근데 그게? 네.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경력이 좀 있어야 돼요. 아예 없으면 안 뽑아주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잡 오프닝이 있으면은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4개월 동안 3-4개월 동안 시애틀에 한번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시애틀 전문적으로 다루는 에이전시에 연락을 해서 네네. 그러면은 나 거기 가고 싶다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한 가지 네. 뉴욕은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네. 면허도 달라요. 저는 캘리포니아 면허증 다시 땄어요. 그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요, 공부는 안 해요. 뉴욕 네.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네. 시험은 안 봐도 되는데 네. 주마다 요구하는 게 다 달라서 어떤 네. 주는 뭐 영어 점수 몇 점이 필요하다 뭐 이런 데가 있어서 네. 그걸 다 주마다 찾아보고 네. 다시 면허를 따야 해요. 아. 면허 따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는 영어 거예요. 점수 또 받아야 돼요? 영어 점수 요구하는 주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영어 점수는 여기 경력이 있는데도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 거야? 아니면 네,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 미국 학교 졸업하면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사는 경험이 좋은 거지 트래블러 널스를 할 필요는 별로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그냥 정착하고 살고 있으면은 트래블 너스가 사실 네. 인컴 텍스를 좀 적겠대요. 아, 현저히 인컴 텍스를 적겠대요. 적겠대요. 네, 엄청 적겠대요. 내 거주지는 이 주인데 딴 주에서 일을 하니까는 약간 하우징 그런 피를 이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계약이 주급이 2,700이었는데 네. 들어오는 게 2,500 몇십 달러였어요. 그냥 세금을 안 뗀다고 보면 되네요. 거의 안 뗀다고 보면 되죠. 그런 그 돈 어드밴티지가 좋아요. 있구나. 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에이전시 간호사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이나 뭐 연금 혜택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사실 네. 그냥 정규직에서 멀리 보면은 베네핏 받으면서 다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또 트래블러스를 하면은 또 이제 에이전시 소속이니까. 네네 맞아요. 그럼 에이전시 소속 간호사는 병원에서 베네핏을 받는 게 아니라 에이전시에서 받는 거예요? 네네네. 그건 또 병원 신기하네요. 소속이 아니에요. 그럼 에이전시 직원인 거예요? 네네 에이전시 직원이에요. 신기하네. 그래서 트래블러스는 당장 뭐 급전이 필요할 때 네. 당장 손에 들어오는 건 많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진짜 저처럼 LA 살아보고 싶다 그럴 때 가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외로움이나 이런 거는 좀 느끼세요? 부모님이랑 떨어져 사는 거,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떨어져 사는 거랑 이제 내 조국이 아닌 곳에서 사는 것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 회의감이랄까 약간 그쵸. 그런 게 있긴 한데 네. 사실 여기에 사는 게 그래도 베네핏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여기에 더 사는 것 같고 유급휴가로 한 달 연속으로 한국을 갈 수 있으니까 유급 휴가가 한 달이나 나온다고요? 제 병원 네. 유급휴가는 5주인데 네. 매니저가 3주까지만 연속으로 쓸 수 있게 해줬어요. 네. 3주인데 제가 주 3일째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에 4일이잖아요. 네. 이 3주 앞에 4일 붙이면은 네. 4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주.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10월 중순에 한 달간 유급휴가를 가요. 그거는 진짜 좋겠다. 너무 좋은 것 물론 그 앞에 좀 약간 계속 연속으로 일하는 게 힘들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면 그 주 3일을 자기가 원하는 요일에 쓸 수 있어요? 미국은 간호사가 자기 스케줄 자기가 짜요. 그러면은 이제 간호사끼리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제출을 하면은 중간에서 네, 정리를 제출을 해서- 하면은 매니저가 막 이날에 간호사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옮기긴 하는데 살짝씩 옮기는데. 제가 이날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건들지 마. 이러면 절대 안 건드려요. 와, 그건 진짜 좋다. 네, 맞아요. 그건 진짜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을 많이 픽업했던 거예요. 네. 그 유대인 친구 때문에. 네, 확실히 진짜 베네핏이라던가 이런 시스템이 되게 좋네요. 맞아요. 들어보면은 미국에 오고 싶거나 아니면은 좀 긴가민가 하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좀 있으세요? 인스타그램에 DM에 오는 네. 질문들 중에서 간호사를 이미 한국에서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정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미국 간호사를. 뭔가 정말 간호다운 간호를 할 수 있고 정말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고 네, 정말 추천이고 만약에 간호학과를 고민이시라면은 간호사가 정말 어떤 직업인지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만약에 미국에 가고 싶어서 미국에 살고 싶어서 오로지 영주권만 보고 간호학과를 간다 그러면은 조금 약간 생각을 다시 해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힘든 직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네, 덕분에 그 간호사 직업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 많이 알게 되었고 또 한국에 간호사를 하시면서 미국에 이제 이민 오시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운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후배님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인스타그램이나 네, 뭐 이런 DM 쪽으로 주시면, DM으로 연락드리면은 또 답변도 네. 해주시니까 네, 그러면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정보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